아! 오, 대단한데? 이제 우리 아들한테 안 되겠는걸? 아들, 탁구 잘 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겸손해야 해요. 어린 고수의 말이 참 선적이구나.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 노력해야 하고 레슨을 꾸준히 잘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할 텐데 노력과 인내도 하심이라는 마음 자세일 때 유지,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네요. 어리지만 고수의 품격은 다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탁구 얘기를 또 한번 했는데 탁구를 잘 치려면 이라는 제목의 카툰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좀 겸손한 이 고수의 품격을 좀 느껴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그런 말 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만화가 생겼겠죠? 네. 민혁 씨는? 저는 제 주변에 겸손한 사람을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참 겸손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요즘은 말이세요? 옆에 있잖아요. 옆에 계시죠. 이쪽에 계시죠? 네. 희귀하기 때문에 네. 요즘 다 아이고.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가 스스로 본인을 좀 당당하게 밝히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겸손을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제 스스로 나 자신은 겸손한가 이걸 좀 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서울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겸손하려면 그만큼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력이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오히려 실력이 없고 좀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막 자신감 있고 막 허세를 부리지 않나 해서 저는 굉장히 겸손하죠. 겸손한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네. 안나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 아마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겸손하시다.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계속 어떤 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마 20년 동안 계속 집을 짓는데 원래 한 집을 지었고 이제 또 다른 집을 짓는 중인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할 때 아버지 내라고 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아니라고 하세요? 네, 반대로 오히려 집에서 어떤 검색을 하고 더 어떻게 발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지 계속 검색하고 있어요. 늘 연구하시고. 네. 근데 저는 방금 안나 씨 아버지 일화를 들으면서 아까 고민이 생겼는데 칭찬을 받으면 보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겸손하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제 생각엔 그 표정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과 아니에요. 이거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겸손한 것과 약간 자신감이 없는 것 이것도 약간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저는 네. 뭐 내 뜻에는 겸손한 표현이었는데 아니어도 그렇죠. 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상대방에서 건방지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분위기 따라 하지만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자세도 그렇고 내 마음에도 그렇고 실력과 겸손은 늘 중도처럼 줄다리기처럼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탁구를 치고 계셨는데요, 어라스님께서. 네. 그 속에서 또 겸손을 배우셨어요. 네. 겸손도 하셔라. 자, 오늘 이 만화, 탁구 치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우리 어라스님의 만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또 오늘은 무슨 일 통해서 지찬 스님 해설 들어봐야겠죠? 네, 제가 탁구를 잘 못 쳐요. 근데 도반 스님들이 탁구를 굉장히 잘 칩니다. 그러니까 선원에서 수행할 때 이제 스님들이 반철 산행이라 그래서 앉아만 있으면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많이 약해지니까 산행을 하는데 산행이 여의치 않은 이제 도심지에 있던 절에는 작은 탁구장이 있거든요. 그럼 스님들이 탁구를 치면서 이제 몸도 풀고 유연성 있게 그 힘을 기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재미가 붙어서 나와서 포교를 할 때 또 도시에 있다 보면 산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헬스클럽 다니기도 조금 민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탁구장을 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탁구장 가면 유산소 운동이니까 땀을 엄청 흘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보고 이제 하루는 그렇게 가자고 하네요. 근데 나는 이 조그만 공 가지고 치는 걸 너무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도반이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그 탁구장 관장님의 아들이 국가대표였어요. 네, 그 어린 아이가 국가대표 그 상비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장님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경기를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막 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꼬맹이 아들한테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걔한테 이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관장이면 거기서 엄청 실력이 있는데도 근데 아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 탁구를 잘 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그 조그만 놈이 아버지를 가리키는데 겸손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야, 저 놈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럴까?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저 아이는 진짜 국가대표감이다. 그 얘기를 딱 보고 이걸 한번 만화로 그려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만화를 보면서 가늠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어라스님을 찾아서 오늘 탁구장에서 어라스님을 찾았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을 통해서 이 지찬 스님의 해설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해설까지 들어봤으니까 이제 저희의 시간이 왔습니다. 왔어요. 네. 머릿속에 다양한 궁금증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어떤 시간이죠? 이름하여 통 크게 소통하자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좀 약간 일주문을 뺏기고 있어요. 네, 첫 순서를 이 안나 씨가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도 자신 있게 자기가 먼저 질문을 하겠다며 그래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지금까지 스님들이 탁구를 치시는 그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탁구 아니어도 평소에 스님들이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마 남방불교 국가의 정서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스포츠 즐기는 게 아마 약간 제재가 있을 거예요. 뭐 하지 못하게.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행선, 걷고 뭐 등산 정도를 하실 건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좀 특이하게도 스님들이 이렇게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이제 체력을 키우는데 스님들이 이제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이제 몸에 병이 생기니까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인사는 유명하잖아요. 축구로 유명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스님들이 도시에 살면서 산을 많이 못 접하니까 운동을 위해서 한강이 이제 자전거 타기 잘 돼 있어서 간간히 스님들이 자전거도 타고 이제 각자 체력 관리를 하는데 또 요가원도 많이 가서 요가로도 뭐 체력을 키우거나 유연성도 키우고 스님들도 많이 이제 연구하는 편이에요. 이제 왜냐면 이제 도시 잘못 돌아다니면 매연 때문에 운동 안 하니만 못하니까 운동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죠. 좀 건강을 위해서도 꼭 스님들께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예, 예. 네. 안나 씨는 혹시 탁구 쳐보신 적 있으세요? 저 고등학교 때 조금 해봤는데 역시 안 됐. 왜 그래? 자신을 가져야 하나? 자신감이 안 너무 나. 겸손하시네요. 아니 이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또 학교 가면 또 김민혁 씨 아니겠어요? 잘 쳐요? 그럼요. 저희 아버지께서 잘 치시고요. 어. 저는
정말 멋집니다. 아니 뭐 언제 선수라고 덤비라고 하더니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동아리 함께하는 친구랑 집 근처 탁구장에 갔었는데 동아리가 탁구 동아리예요? 그렇진 않고요. 교지 편집하는 동아리였는데 전혀 상관없는 네, 동아리네요. 전혀 상관없는 동아리였는데 가서 탁구를 치는데 몇 번 주고받지 못하고 공이 항상 떨어져 가 버리더라고요. 이어가지 랠리를 못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뭔가 치는 시간보다 주우러 가는 시간이 더 많은 그래서 운동이네. 그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잘 친다는 얘기가 이게 잘 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때린다는 그 뜻이었군요. 네. 서희 씨는 뭐 좀 잘하는 것 같으네. 저는 뭐 못하는 게 아니 뭐 겸손하시죠? 겸손합니다. 제가 네.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잘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아마 제가 같이 운동을 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추억일 수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봐도 어머니와 함께 탁구 쳤던 이 기억은 계속 끝까지 남지 않을까. 네. 레슨을 좀 받아서 어머니하고 실력을 좀 맞춰보는 건 어때요? 저희 어머니는 레슨을 받아도 저희 어머니가 레슨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상대가 안 됩니다. 아이고. 부모님하고도 참 좋겠어요. 이렇게 주고받고 그럼요. 탁구를 하면. 네. 네. 말도 이렇게 주고받고 공도 주고받고. 네. 그런데 이렇게 스님께서는 탁구와 겸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화를 그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겸손하면 탁구를 잘 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만화의 말미에 이제 써놨잖아요. 네. 오라가 가면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탁구를 잘 치려면 레슨을 몇 시간 더 받고 일주일에 몇 번을 더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자세를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저 아이는 겸손해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실력이라는 게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만하지 않아야 되고 또 경기에 임했을 때 또 열정과 어떤 집중도 필요하고 그런 자세가 안 되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더 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뭐 실력 있는 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배우려는 자세로 노력하는 사람이라야 실력이 늘겠다. 공부든 뭐 여타의 모든 것들. 네. 그래서 그게 어울리는 말 같았고 세세하게 뭘 말하면 요새 다들 잔소리로 싫어하고 그 뭐라 그래 그를 요즘 말로 간섭을 많이 하는 거를 뭐라 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 투머치 TMT. TMT 그렇게 되니까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말하는 그런 선적인 표현이 고수의 품격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말 자체도. 고수의 품격 역시. 네. 그 뭐라 하죠?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어린 친구가 역시 국가대표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말 겸손함을 가지려면 그 마음에는 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 하심이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그냥 낮은 마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진정한 하심은 그렇게 그냥 쉽게 정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스님께서 이 진정한 하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진정한 하심은 이제 내가 하심을 구현했을 때 나오는 거고 자경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나다 너다 하는 상이 무너지면 위 없는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무릇 하심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온갖 복이 돌아오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심을 글자 그대로 하면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되고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려놓는 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떤가 했더니 마음을 가라앉는 연습. 그러니까 하심이잖아요.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되고 또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되고 가라앉히는 것도 되는데 이제 그게 수행의 일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심이 처음에는 마음을 내려놓거나 가라앉히거나 안정을 시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연습하다 보면 스스로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하심이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을 높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또 자동적으로 남을 높이고 부처님처럼 생각하니까 자비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남을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베푸는 게 또 네, 자비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 하심과 자비, 이 연결고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죠. 왜냐하면 어. 남을 공경하면서 저 사람이 부처와 같으니까 난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고 내게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부드럽게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배울 만한 장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파악하게 되면 당연히 자비와 그다음에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 연결고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연기와 같지요. 네. 네. 스님, 그런데 저희가 이 고수가 되려면 어떤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딱 부러지게 정의는 못 내리겠지만 네. 아까 이런 일화처럼 고수는 실력만이 있어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 실력 있는 분들 많은데 실력이 있으면서도 남한테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어려운 거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실력과 겸손 그런 마음,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가르칠 때 자기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나 부모, 선생의 위치가 참 어려운데 가르칠 때 보면 그 사람 실력이 또 나와요. 사람을 대하고 이끌어주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자기만 잘해서는 이제 독각도 불교에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혼자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불교는 늘 타인에게 가르침을 전해왔거든요. 그게 바로 보살행인데 그 보살행의 방법이 그런 지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수는 그 부분을 그 세 가지의 자량을 다 골고루 갖췄을 때 고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겸손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상불경 보살이라고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 그 보살은 남을 존경하고 예경하고 찬탄하는 것으로 성불을 이룬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세가 내가 전문가가 되고 고수가 됐다는 걸 좀 더 점검하려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내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공부가 잘 되고 있구나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금 유추할 수가 있겠죠. 네. 자비를 베푸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수죠. 고수죠. 네. 네. 남을 이렇게 신경 쓰이고 참 자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자비만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탁구를 잘 치려면이라는 제목의 카툰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자 이쯤 되면 결론을 내봐야겠죠? 자 이름하여 어라 통하였느냐. 잘 맞았어요, 오늘은. 좋아요. 네. 네, 카툰에 대한 마무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선생님,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나요? 얼마 전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신사의 품격이라고. 그것처럼 꽤 됐나요? 네. 네, 그것처럼 고수의 품격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 부처님은 고귀한 신분이 어떤 태어남, 신분 어떤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실력이 내 어떤 행동과 언행에서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품격을 잘 갖췄으면 좋겠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불자님들도 품격을 높이는 그런 시간으로 회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